안녕하세요. 세리상담센터 상담 및 임상심리학 박사 최세환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게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 구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매맞는 아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예전에 임상심리 수련을 대학병원에서 받을 때 제가 있던 대학병원의 정신과 과장 선생님이 가정폭력에 관심이 많고 이걸 연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관심 가지던 주제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에 제가 지방의 여대에서 강사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게 실제로 빈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통계로 봤을 때 그 학생 중에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정폭력을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황 어떤 통계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연구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집단을 샘플링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지난 1년간의 폭력 피해 10% 정도 나와 있는 그런 통계가 봤고, 또 이주 여성들은 42%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또 정신의학에서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가벼운 정도의 폭력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이 있는 걸 가정폭력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타가 처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결혼 후 1년 이내가 중요합니다. 60에서 88%까지 1년 이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92%가 일어났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데이트하면서도 데이트 폭력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은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구타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맞을 짓을 한다, 또 술에 취해서 등등 모두가 구타를 위한 핑계입니다. 구타 후에 남자의 행동은 사과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또 변명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적해버립니다. 더 난폭해지고 협박하고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폭력 가정이나 붕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부부 간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아빠가 거칠게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좀 조용해지거든요.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나오고 강수를 띄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순리대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나쁘지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본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타자가 되지 않고 자기보다 목소리가 크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아주 굴종적이고 비굴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타자가 되거나 아니면 폭력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고 피하고 심지어 구타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창 중에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있는데 결혼식에도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나중에 들린 이야기가 부인한테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의아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클 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보고 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기가 맞더라도 폭력 행사하고 하는 건 하지 않았던 거죠. 또 상대 그 부인되는 사람도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공격적이고 구타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 폭력 남편의 어떤 통계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통계치도 있는데 전문직이 많습니다. 뭐 저도 전문직을 하지만 이분들 뭐 몰아가는 거 아닌데 제가 본 통계치 얘기하는 겁니다. 성직자, 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어떤 인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전문직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맞았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폐되어서 심각한 구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직들이 구타 남편이 통계적으로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남편 아내 공이 받아야 되는데 폭력 남편들은 대부분 치료 동기가 없습니다. 또 치료 받더라도 처음에 같이 사내 안 사내 뭐 가정법원을 가네 안 가네 이야기가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몇 번 오지만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력이 없으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혼을 안 해주려 하거나 혹은 피해자도 이혼할 용기가 없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폭력 남편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이 절실하고 상대가 있을 경우에 100번 정도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가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100번 정도 숙려 후에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남녀 차별 의식을 없애고 아직도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가정에서 어떤 폭력을 어떤 형태의 폭력이건 그걸 범죄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의 심리 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손상받은 부분을 치료해야 되겠죠. 제일 많기는 우울증이 많습니다. 우울증, 신체화 장애들이 많고 그 다음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있습니다. 뭐 혼자 살건 아니면 또 배우자를 구해 살건 새로 살아가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심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정 폭력이 없어져야지 사회 폭력도 없어집니다. 그 제가 이걸 이번에 쓰면서 광주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추측컨대 평범하고 소통적이고 그런 가정에서 가해자가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가정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 공격성을 경험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무탈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상대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살인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한 진리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